안녕하세요, 정호찬입니다. 저한테 메일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제 PD를 꿈꾸는 사회초년생이신 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3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방향성이 괜찮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질문 주신 것 중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에 앞으로 커리어 성장에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선은 물어보셨는데, 우선은 이거를 오래 하면은 본인한테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유튜브 특성상 또 그렇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드라마, 영화, 유튜브 아니면 방송 이제 그런 PD를 꿈꾸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곳에서는 사실상 경력을 인정받기가 오래 한다고 해서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실 수는 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프로그램, 다른 컨텐츠를 좀 하면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또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방송국 경험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유튜브와 방송은 유튜브도 크게 뭔가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들 저비용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고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원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돈을 투자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지만 유튜브를 큰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구독자가 되게 많고 그걸로 인해서 조회수가 잘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수입을 내가지고 많은 수입을 낸 상태에서 퀄리티를 높여서 크게 투자를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있어도 처음부터 뭔가 크게 투자를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되게 단순하고 쉽게 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어서, PD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경험과 큰 경험들을 많이 해봐야 그거를 밑거름을 삼아서 다양한 것들을 해볼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얘기하셨을 때는 그냥 단순 어떤 특정 관련된 토크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니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제 생각이고, 우선은 만들었던 영상들을 봤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 다니면서 만들었던 이 홍보 영상이 토크, 지금 주제 정해가지고 토크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경험을 많이 인정을 받을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더 뭔가 기획을 했다, 뭔가를 만들어 봤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긴 할 텐데, 둘 다 크게 지금 다른 데 가가지고 이런 걸 했구나 저런 거 했구나 해가지고 크게 인정받기는 어려운 컨텐츠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금 만들었던 컨텐츠들은 편집이 단순하고, 그 다음에 큰 기획물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크게 품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물은 사실상 단순 기획물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방송 기획은 그냥 일반 유튜브 컨텐츠 기획이나 그런 것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기획 PD로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기획 PD로 했다라고 해서 만약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경험이 워낙에 부족한 게 많아서 크게 인정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경력 PD로는. 그래서 만약에 방송을 해가지고 기획 PD였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다른데 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방송을 했으니까. 근데 유튜브에서 기획 PD로 했다라고 하면은 경력도 지금 얼마 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거를 오래 한다고 해서 기획 PD로 뭔가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는 게 뭐냐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게 기획이 아닌 건 아니에요. 기획은 기획인데 방송 기획하고는 약간 품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송 기획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주제 정해서 출연자들 데리고 내용 전달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 텐데, 기본적으로 PD가 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단순하고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컨텐츠의 레벨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중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되게 단순하고 어렵지 않은 컨텐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오래 한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단순 촬영 편집은 경력을 인정받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실력도 올라가고 경력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유튜브의 특성상 이게 구독자가 되게 큰 조회수, 뭐 구독자 이런 것들에 되게 크게 좌지우지 되잖아요, 이 영상이라는 컨텐츠들이. 그래서 뭐 기획을 되게 기깔나게 잘해서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고 뭔가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뭐 내용 하나, 뭐 특정 뭔가의 내용 뭐 그런 것들만 잘 알고리즘만 잘 타도 조회수나 구독자나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퍼질 수가 있는 것들이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되게 단순화를 시키는 것도 유튜브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약 유튜브 쪽으로 뭔가를 계속 특성을 살려가지고 PD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뭐 지금 일을 하시면서 계속 유튜브 쪽으로 가보시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지만, PD를, 진정한 정통적인 PD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면 방송 경험을 무조건 해보셔야 어디 가서 PD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라는 이유는 사실상 PD가 갖춰야 할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정말 A부터 Z까지, 뭐 유튜브에서도 하긴 하지만 방송에서 정말로 정통적으로 A부터 Z까지 모든 거를 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방송을 먼저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산도 해봐야 되고, 뭐 스텝 관리, 작가와의 협업, 그리고 선후배들, PD들끼리 선후배들끼리의 뭔가 협업. 유튜브는 팀이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한두 명? 뭐 그 정도? 뭐 두세 명? 뭐 그 정도잖아요. 방송도 그 정도 선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뭐 영화, 드라마, 뭐 방송, 뭐 그런 거를 보셨을 때 스태프 스크롤이 뭔지 아시죠? 방송 끝나고 나서 맨 뒤에 만든 사람들, 제작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올 텐데, 그거를 봤을 때 연출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조연출 뭐 두세 명, 다섯 명 뭐 그렇게 있고, 또 연출이 또 두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 거기에 작가도 뭐 한 다섯, 여섯 명, 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일을 해봐야, 아, PD는 이런 거고 작가는 이런 거고 뭐 카메라 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디서 뭘 해봤다라고 명함 내밀기가 진짜 애매하긴 해요. 조회수 잘 나와서 저 구독자가 얼마야 라고 해봤자 런닝맨보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런닝맨보다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아무리 구독자가 1000만 명이고 무슨 뭐 200~300만 명이라고 해도 유튜브 세상에서의 유명한 사람이지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TV는 대중적이기 때문에 이 대중적인 거를 경험을 해본 PD가 정말 PD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특정 부분을 해봤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는 PD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PD는 그것만 할 줄 알지 다른 거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로 봤을 때도, 뭐 어떤 유튜브 채널을 전문적으로 해봤다라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 뭔가 기획을 시키고 편집을 시켰을 때는 그냥 저희가 데리고 있는 조연출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PD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송국에서 진짜 야생에서 일을 하다가 온 PD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방송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은, 큰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5대, 10대, 20대, 막 30대,
막 그렇게까지 쓰거든요. 그 다양한 카메라를 가지고 편집을 해보고, 또 이 편집을 하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을 자는 거를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섞어가지고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서 흔히들 저희가 얘기하는 악마의 편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악마의 편집이라는 거를 해봐야 편집을 해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순차 편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촬영을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그 순서대로 그냥 고스란히 편집을 해서 업로드하는 건 편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PD들이 하는 편집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편집이에요. PD를 해봤고 편집을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내용을 섞고, 이 내용을 어떻게 좀 더 재미있게 풀어줬을까, 그리고 이 내용은 버리고, 그리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까, 어떠한 반응들을 할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예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게 PD들이 하는 몫이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그러지 않잖아요. 올려보고 욕먹으면 업로드 내리고, 올려보고 반응 좋으면 뭐 더 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PD가 편집을 했다 안 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해보고, 방송은 뭔가 내용을 해가지고 하나 터지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파급력이. 그리고 이거를 뭐 방송을 내리고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 인해서 출연자들과 스태프들과 PD들과 뭐 작가들과 뭐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게 PD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그러지 않아요. 회사가 욕을 먹거나 그냥 영상 내리면 끝입니다. 이게 무슨 편집이라고 하고 영상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다릅니다. 무게감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PD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큰 무대에서 일을 해보고 작은 무대에 가서 일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지, 작은 무대에서 그냥 계속 놀다가 큰 무대로 가려고 하면 또 다시 또 큰 무대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큰 무대에서 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무대든 아무리 그냥 1인 무대든 모든 거를 다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큰 무대 방송에서 일을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험하고 일하고 방송 일은 제가 예상하지만 완전 180도 다른 경험이 되실 거예요. 내가 PD로 제대로 일을 안 해봤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일을 하고 있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해보고 방송 일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성장하기에는 진짜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 일을 하라고 하는 게. 그리고 지금 3개월을 일했을 때 저한테 메일을 주셔가지고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다른 곳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회사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뭔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뭔가 같이 일을 하면서 또 이제 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뭔가 손발도 맞고 뭔가 적응도 하고 했을 텐데, 그냥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영상 쪽 일은 이 바닥이 워낙에 좁아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고 안 좋은 인식이 박히게 되면 이게 다 이력서, 그 다음에 다 막 알게 모르게 연결이 돼 있어요. PD들끼리 아니면 작가들끼리 무슨 사장 대표들끼리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냥 어느 회사에서 뭘 했다라는 게 본인의 어쨌든 이력서를 쓸 거잖아요. 그거를 다른 회사에다 제출을 했을 때 뒷조사를 합니다. 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물어보고, 너 나 이런 사람이 나한테 이력서를 냈는데 얘 어떠니, 그런 식으로 다 뒷조사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했을 때 안 좋게 그만두거나 뭔가 문제가 트러블이 생겨서 그만두게 된다라고 하면 본인한테 마이너스, 사실상 플러스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만두더라도 완전 당장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다른 데도 알아보면서 본인이 왜 그만둬야 되는지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좋게 그만두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명 디졸브 친다고 하죠. 뭔지 알죠, 디졸브? 일을 함에 있어서는 디졸브가 되게 좋아요. 본인이 뭐 텀이 있고 뭔가 쉬는 거를 목적이 아니라면 일을 할 때는 항상 디졸브를 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어떤 장르를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능, 뭐 다큐,
아니면 무슨 뭐 일반적인 토크쇼, 방송에는 되게 다양한 장르들이 존재하고 그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그거를 만드는 PD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가지고 본인이 일을 배우고 경력을 쌓아야 하는 건데,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중간 지점까지 갔을 때 내가 내가 최종에는 요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라는 것들을 좀 방향성을 잡고 그거랑 비슷한 장르들을 해보시는 걸 추천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본인이 지금 3개월 동안 일을 한 거,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1년 동안 10편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분명 본인이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사람하고 대화를 잘한다거나, 뭐 촬영을 잘한다거나, 뭐 편집을 뭔가 좀 새롭게 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현장 나가는 거를 좋아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을 자소서에 쓸 때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장점이다라고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 면접 보는 사람들도 이 친구는 이런 거를 했고 이런 게 장점이구나, 그러면 나랑 일을 할 때 이런 게 잘 맞겠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이런 것들도 쓰고 한다라고 하면 면접까지는 갈 거고, 면접 갔을 때 또 그거를 바탕으로 뭔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자신 있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합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 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뭐 지금 회사를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다른 회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일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방송의 조연출로 일을 하게 되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본인이 성장하기에는 정말 좋은 무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송국이라는 무대가. 그래서 가능하다면 방송을 하는 프로덕션이든 아니면은 무슨 뭐 방송 채널이든 그런 데에 이직을 하셔서 조연출로서, 제대로 된 조연출로서 경험을 빨리 해보시고 본인의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메일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어느 정도 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뭔가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하면 편안하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